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평안도 지방의 민요 이름을 딴 김동인의 단편소설 배따라기입니다. 감자와 더불어 김동인의 대표적인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이죠. 그럼 김동인의 배따라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첫 뱃놀이를 하기 위해 서해로 향하는 대동강 물에 있었고, 나는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모란봉 기슭에 있었습니다. 나는 활기찬 배들, 푸릇푸릇 돋아나는 새싹들, 맑은 하늘을 보며 봄이 왔음에 깊이 감명을 받았죠. 봄 경치에 취해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슬픈 음률이 들려왔습니다. 영유 배따라기였죠. 웬만한 광대나 기생은 따라하지도 못할 만큼 잘 부르는 사람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곧 장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에 배따라기 노랫소리는 묻혔죠. 나는 2년 전 배따라기의 본 고장인 영유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황해로 빠져드는 낙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었던 나는 배따라기의 애처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유에서 돌아온 이후 언젠간 영유로 가 배따라기를 듣고 그 경치를 다시 보겠다는 생각을 했죠. 장구 소리와 기생의 노랫소리가 잦아들자 다시 배따라기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노래의 주인을 찾으러 소리나는 곳을 향해 갔고 노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뱃사람인 듯한 그는 인기척을 느껴 노래를 멈췄고, 나는 그에게 노래를 계속하라 권유했죠. 그러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영유였습니다. 하지만 근 20년 동안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했죠. 한숨을 쉬며 운명이 힘들다 말하는 그에게 나는 사연을 물었고, 그는 19년 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의 집은 영유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 있는 조그만 어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피부치는 아우뿐이었고, 마을에는 그의 부부와 아우 부부가 살고 있었죠. 형제는 그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제일 잘해 가장 부자였고, 배따라기도 가장 잘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굉장한 미인에다 쾌활하고 부침성도 뛰어났습니다. 부부의 사이는 좋았지만 아내의 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그는 아내에게 질투를 많이 했죠. 동네 젊은이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아내를 때리기도 했고, 아우 부부가 이를 말리러 오면 아우 부부까지 때렸습니다. 그는 아우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우는 늠름한 구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흰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아우에게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아껴 먹으려고 남겨놓은 음식을 아내가 아우에게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가 떠나자 이것을 못마땅해 하며 아내를 때리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아우의 행실을 형으로서 바로잡지 않는다며 따져서 싸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아우는 언젠가부터 영유 고을에 자주 나갔었는데, 고을에서 며칠씩 묵고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을에는 아우가 고을에 첩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졌고, 아내는 아우가 고을에 가는 걸 매우 싫어했죠. 그녀는 아우가 고을에 갔다 오면 아우의 집으로 가 아우와 싸우기도 하고, 아우를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서인 아우의 처와 싸움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는 여전히 고을을 나다녔고, 하루는 열흘이나 고을에서 묵고 왔습니다. 그녀는 아우네에 가서 싸움을 하고 온 뒤 그에게 아우가 그런 데를 다니는데 그냥 둔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아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했고, 아내는 그에게 못난둥이라 욕을 했죠. 그는 아내를 때렸고, 아내는 울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밤이 늦도록 아내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우의 집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다 새벽녘 아우와 아내를 죽이려고 부엌에서 칼을 챙겼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근심스러운 얼굴로 문 밖에 우두커니 문을 보고 있는 아내를 마주했고, 그는 순간 화가 풀리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를 안았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아내와 아우를 이렇게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던 8월 열 하룻날,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 그는 장을 보기 위해 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늘 부러워하던 거울도 살 겸. 마침 장에는 아내에게 줄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단골이던 탁주집에도 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방 가운데 떡이 있는 상이 있었는데 아우의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고 아내 역시 머리가 풀어지고 치마가 늘어진 채로 있었죠. 그들은 그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 없이 서 있었고 조금 뒤 아우는 대뜸 쥐가 어디 갔냐 말했습니다. 그는 아우의 말을 믿지 않고 아우의 따귀를 때린 뒤 문 밖으로 던졌고 아랫목에서 떨고 있는 아내에게 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정말 쥐를 잡으려 했다 말했지만 그는 아내를 실컷 때리고 내쫓았죠. 그는 편치 못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서서 떡상만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밖은 어두워졌죠. 그가 불을 켜기 위해 옷뭉치에서 성냥을 찾았을 때 어디선가 쥐가 나와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아우와 아내가 진짜 쥐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걱정됐지만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낮이 되어서야 돌아왔죠.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아내의 장례를 치를 때 아우가 나타났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자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우와 비슷한 사람을 며칠 전 보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아우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행의 원인이 된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뱃사람이 되어 아우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그는 바다에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무태에 올라와 있었고 자신을 간호하는 아우를 만났죠.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그에게 아우는 운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잠들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 아우는 사라지고 없었죠. 그는 계속해서 아우를 찾아다녔습니다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강화도를 지나다 아우가 부르는 듯한 뱃따라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가 강화도로 찾아갔을 때 아우인 듯한 사람은 이미 떠난 후였죠. 그렇게 6년이 더 흘렀고 그는 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날 거라 말했습니다. 나는 밤새 그의 뱃따라기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아침이 되자마자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가 새벽에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뱃따라기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작중 화자인 나와 질투와 오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를 뱃따라기라는 평안도 지방의 미녀로 연결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의 데뷔를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죠. 뱃따라기는 평안도 지방 뱃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실제 존재하는 민요입니다. 그 노래처럼 뱃따라기라는 소설은 문체 자체에 그가 자초한 불행과 그 이후의 서글픔이 가득 담겨 있죠. 뱃따라기라는 민요보다 더 유명한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김동인의 뱃따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